너무 길어서 아니 나도 듣고 있는 중 사이 제가 한번 할게요. 형이 이기는 거. 사이 3. 내 생각에 아니요, 단색은 안 선생님 쌤 했어? 쌤 했어? 쌤 고정 막 하잖아. 쌤 했어요? 아니, 2번 연속은 안 하죠. 쌤이 쌤 했어요? 현용스 재민스 정준스 아직 하는 중입니다. 남아서 봤어요. 네, 갈비 하나보다 쌤만 해도 쌤이 많지 않지 않냐? 많이 어렵지. 근데 그걸 배우면 안 되지. 계속 어렵지. 저는 3일 연속 와서 질문을 해. 와서 질문을 혼자 못 풀렸으면 문경 했어? 네. 오늘 일요일, 월요일. 모의고사는 수요일 극한이 들어갔어. 이과 내가 일요일 열심히 한다고. 예진 바꿨어요. 알겠어요. 오늘 화를 내요. 아니 안 들리실까봐. 하고 할 수 있지? 아, 머리 자르는 걸요? 거. 진짜. 내가 100% 서현이 이거 하고 있나? 통이라고 했거든. 스매스 좋았어. 내 머리 보고 하는 나갔어요. 하고 와. 특이한 놈. 세림이 세림이 하는 거 웬일이지? 세림이 쌍조스 상 저번에 빠진 거 들었냐? 다이스 뉴스 다 있겠죠? 강 강도 안 세림이 왜 안 썼어? 자 질문 갈비 따르시면 안 돼요. 소치 따로 준대 여기 와서 따로 주는 거야. 거기까지 내가 버리냐? 질문 뭐야? 센 질문 229. 29 24. 어? 24. 29 2 64. 64 249. 24 9은 이거는 질문 안 받았어요. 나중에 나중에 한 번. 뭐가? 253. 240. 오늘 진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조건 방울인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셀을 보면 문제수가 많지 않아. 우리 갈비가 문제가 훨씬 더 많아. 근데 갈비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오늘 개념 설명하면서 일단 센으로 보여줄게. 갈비가 좀 어려워서 센으로 확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일단 센으로 대표형들을 보여주고 끝내고 나서 갈비 문제를 보여줄게요. 정말 센보다 갈비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갈비는요 거의 시험 때 비교처럼 생각하면 돼요. 난이도가 꽤 있어. 그거는 천천히 하셔도 되고 229번부터 할게요. 229번 229번 갑니다. S라는 집합이 있는데 29 S가 1부터 9까지 있습니다. 2가 자 확률 문제 나오시면 전체 사건과 특정 사건을 바꾸셔야 되고요. 자 문제 읽어보시면 임의로 한 집합 X를 택할 때까지가 전체 집합입니다. 슬래시 해주시고요. 자 부분 집합이 몇 개 있니? 부분 집합이 몇 개 있어? 2의 9제곱이지. 그치? 전체 사건은요 2의 9제곱입니다. 2의 9제곱 개 중에서 하나를 뽑겠다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 중에 야 이거 정말 많이 했는데 특정 사건은요
2를 포함하고 4를 포함하고 9를 포함하지 말아라. 포함하는 것도 포함하지 않는 것도 없애버리고 생각하잖아. 3개 빼버려가지고 이렇게 풀면 돼요. 특정 사건분의 전체 사건분의 특정 사건 이렇게 풀면 되죠 뭐. 부분집합 그거는 그거 따로. 그러니까 2의 n제곱이잖아. 2의 n제곱. 부분집합 개수가 2의 n제곱이잖아. 근데 무조건 가져야 되는 것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도 다 빼놓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다예요. 오케이? 이게 누구니나 세림일까? 세림이 뭐지?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세림이 저기 꽂혀 있어요. 세림이가 러셀 안 가? 다른 수업이랑 겹치는데. 오늘? 그렇다고 나한테 말했나? 저한테 너한테 말해 세림이가? 다른 수업이랑 겹치는데 우리 수업을 안 오고 그 수업을 가겠다. 오늘 아예 못 온다는 거야? 못 온다고 했어요. 와, 나한테 말 안 하고? 와, 잠깐만.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겠다. 우리 수업 포기라고 해요. 우리 수업 포기. 포기. 합 원. 자, 다음 문제입니다. 240번입니다. 240번. 자, 원순열 문제가 보이시네요. 240번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자리가 있어. 원순열이 좀 어렵지? 많이 풀어봐야 돼. 원순열은요.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남자 3명과 여자 2명이 있습니다. 남학생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이웃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남자가 3명이 있어요. 여자가 2명이 있어요. 근데 자리는 6개죠. 이럴 때는요. 귀신을 만드세요. 이렇게 6명 있는 거야. 이렇게 6명 앉는 거야. 귀신이 앉는 곳은 빈자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게 귀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배열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남자가 이웃할 수 있는 가짓수 몇 가지야? 이웃해야 되니까 3팩토리얼로 이웃시키겠지. 여자가 이웃해야 되잖아. 몇 가지야? 2팩토리얼이지. 자, 그 다음에 자 일단은요. 이웃까지 시켰어. 남자를 대표로 앉을게. 남자가 앉을 수 있는 가짓수 몇 가지니? 최초의 남자가 앉을 수 있는 가짓수가 몇 가지니? 남자 3명이 손잡고 있어. 이웃 이미 했어. 이 상황에서 앉아야 돼. 근데 어디를 앉더라도 어떻게 세 자리를 앉더라도 다 똑같아. 회전시키면 합동이 되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한 가지로 앉았다고 치자. 자, 그치? 이제 남은 자리에 뭘 해야 돼? 여자는 이미 한 몸이 됐어. 귀신이 한 마리가 한 분이 계셔. 그래서 2명이 앉아야 되는 거야. 얼마야? 2팩토리얼. 빈자리가 원순열 문제에서 빈자리가 생겨야 한다면 그 자리를 귀신으로 메꾸세요. 알겠어? 그러면 됩니다. 이게 특정 사건이 되고요. 특정 사건이 되고 오케이. 6명을 나열할 수 있는 가짓수가 바로 전체 사건이 되겠지. 전체 사건은요. 그냥 6분을 나열시키시는 거예요. 원순열 몇 가지입니까? 하나 빼고 팩토리얼 시켜주겠지.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어. 원순열은 여러 가지로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빈자리가 있어야 된다면 귀신을 만들어 보세요. 만약에 빈자리가 2개잖아. 귀신을 2마리를 놔두시는데 이 2마리의 귀신은 똑같은 겁니다. 빈자리 2개가 똑같은 거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자, 49번입니다. 49번 보시면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자, 9개의 문자를 나열시키는데 자, 이게 전체 사건입니다. 9개의 문자를 나열시키는데 자, 슬래시 자, 몇 개? 9개를 나열시키는데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지. 같은 게 1개, 2개. 1개, 2개. 이게 단가? 오케이. 이게 전체 가짓수예요. 그 다음에 뭘 하라고? 자, T가 C보다 앞에 있어라. 특정 사건. T가 C보다 앞에 있어라. 자, 순서가 정해져 있는 배열은요. 어떻게 풀라고 했어? 2개를 똑같은 놈으로 처리하라고 했어.
오케이? 두 개를 똑같은 놈으로 처리하라고. 그렇다면 9개를 배열시키는데 똑같은 게 C가 2개가 있고 O가 2개가 있는데 T하고 C 아이고야 C가 공통이구나. 쏘리. 자, 이미 C가 2개가 있지. 그런데 T도 C하고 같기 때문에 3개가 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9개를 배열하는데 C, T가 똑같은 놈이야. 3팩토리얼. 그리고 O가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는 배열은요, 그냥 같은 것으로 처리해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53번 갑니다. 53번.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할 때 여기까지 슬래시입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수를 말했으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바로 전체 경우의 수가 되고요. A, B가 특정 사건은요, 얘를 푸는 거죠. A, B, B제곱 그리고 뭐야? BCG. 자, B가 양수기 때문에 주사위를 던질 거기 때문에 B를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치? 얘만 만족하면 돼요. 그럼 B가 독특한 스페셜한 조건이기 때문에 B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케이스를 전부 다 일일이 다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B가 1일 때는요, 1부터 6까지 6가지 이런 식으로 열심히 노가다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아니면 중복순열을 해도 되겠네. 자, 중복순열 어려우면은요, 이런 식으로 노가다 하시면 돼요. A는 1부터 2까지, B는 2, C는 2부터 6까지니까 2가지하고 5가지, 2, 5, 10까지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1부터 6까지의 수를 비감소 함수, 뭔지 알지? A, B, C가 1, 2, 3, 4, 5, 6과 짝지어지는데 감소하지 않는 것끼리 짝지어져요. 이걸 우리가 중복조합에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6개 중에서 A, B, C한테 선택받을 대상 3개를 골라주시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고를 수가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대응되는 순서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적지 않은 것으로 대응이 되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특정 사건을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쌤 전 중복조합 어려워요 라시는 분은 열심히 노가다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굳이 뭐 멋있게 풀려고 안 해도 됩니다. 대부분의 합평 경우의 수는 노가다 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열심히 노가다해서 문제 푸는 스타일이 많습니다. 자, 64번 갑니다. 64번. 이것도 노가다예요. 노가다 식만 쓰고 넘어갈 거예요. 자, 실근을 가지고 싶다고 했잖아. 자,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6a. 노가다 문제는 아니구나. 왜 노가다 문제가 아니야? 실수 조건이 있으니까. a가 마이너스 5부터 4까지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해. 겁나게 많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요, 기하평균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지. 그치? 실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4분의 t가 2는 4a 제곱에 마이너스 6a인데 이게 0보다 이상이 돼야 되고, 자, 2a로 묶어주면 a 마 3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a는 0보다 이하 또는 a는 3보다 이상입니다. 자, 정수 조건이 아니고 실수 조건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부등호상에서 전체 a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5부터 4까지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가져오고 싶은 a는 0 이하. 뭐가? 마이너스 3. 2a. 마이너스 3. 땡큐 2분의 3 0 이하 땡큐 그리고 2분의 3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전체 길이분의 특정 사건의 길이로 풀든지 여사건도 편하겠죠. 뭐 어떻게 봐도 상관없지만 전체 확률을 1로 잡으면 전체 길이가 9인데 필요 없는 부분의 길이가 2분의 3이니까 여사건이 좀 더 계산하기가 쉽군요.
그치, 셀 수 없는 것을 다룰 때는요 기하평균을 사용하십니다. 넓이로 구한다든지 길이로 구한다든지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야. 70번. 자, 70번 보시면은요 70번 PA, A가 될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2입니다. PB, B가 될 수 있는 확률이 5분의 2입니다. 그런데 PA 교집합 B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공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PA 합집합 B는 뭐야? 3분의 2 플러스 5분의 2 빼기 PA 교집합 B입니다. 그치? 이건 집합 문제예요. 집합 문제. 자, 이게 A 합집합 B거든. 근데 A 합집합 B가 될 수 있는, 즉 합사건에 대해서 확률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얼마야? 전체 사건이 1까지 될 수 있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합사건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요, 둘 중에 얘가 더 크잖아.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완전히 들어갔을 때에 합집합은 A만 될 거 아니야. 이때가 가장 작은 거야. 그래서 이상입니다. A보다는 무조건 이상이 돼야 돼요. 집합 문제예요. 집합 문제. 전체보다는 이하가 되고 둘 중에서 큰 놈보다는 이상이 돼야 된다. 합집합이라는 녀석이 이런 얘기야. 정리하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자, 73번이에요. 기억부터 히읗까지 자음이 하나씩 적힌 14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슬래시입니다. 자, 전체가 14개 중에서 3개를 뽑을 때예요. 14개 중에서 서로 다른 14개 중에서 3개를 고를 때 이게 전체 사건이 되고요. 특정 사건은요. 기억 또는 히읗이 적힌 카드. 기억 또는 히읗입니다. 자, 여사건으로 풀어야 되는지 알겠지? 반대가 훨씬 쉽죠. 여사건은 기억, 히읗 가지지 말아라 라는 얘기야. 총 14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기억, 히읗 제외하고 12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되겠지. 전체 확률 1에서 여사건으로 풀었으니까. 오케이?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교재 풀어드렸어요. 자, 개별적으로 좀 물어보고 해. 확통 어려우면. 자, 오늘 배우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4점짜리 확률 문제는요, 대부분 오늘 배워야 되는 문제에서 나오시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조건부 확률이고요. 일단 개념은 갈비로 하겠지만 문제는 갈비가 워낙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셀에 있는 문제들로 대체하면서 일단은 가고 나서 발표 문제 자신도 나가고 나서 할게요. 알겠지? 자, 조건부 확률입니다. 밥을 못 따버렸어? 잠깐만요. 잠깐만. 안 간다. 원래 우리 거보다 우리 소장이 원래 뭐 방학생들 다들 지금 소수들 좀. 에이씨, 숨어 있었어. 이씨, 숨어 있었어. 뭐해? 숨어 있었어. 아이 진짜. 자, 세림이가 그랬단 말이지. 연락도 없이. 자,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조건부 확률의 구조부터 보시죠. 천천히 갈게요. 구조. 그런데 셀은 쉬울 거예요. 갈기가 어려워요. 이거 상당히. 자, 조건부 확률부터서는요. 사건을 2개씩 나누게 됩니다. 확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건 하나에 대한 확률이거든.
뭐 합사건이라고 해가지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이런 거 말고 단순하게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는 어떤 특정 사건 하나에 대해서 이것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조건부 확률은요 구조가 무조건 두 가지 이상의 것에 대해서 다루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 조건부 확률을 쉽게 푸는 방법은요 표를 그릴 수 있는 문제, 표를 그릴 수 있는 문제는 표를 그려버리는 게 굉장히 쉽게 풀려요. 오케이. 자, 분류 기준 두 가지가 명확할 때. 자,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 대학을 합격했거든? 대학을 합격한 아들한테 얘들아, 너 수시로 갔냐? 정시로 갔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바꿔야 되겠다. 정시가 더 적으니까. 정시로 갔냐 수시로 갔냐라고 물어봤어. 남자 여자한테. 남자 10명은 정시로 가고 20명은 수시로 갔대. 30명은 여자가 정시로 가고 40명은 수시로 갔대. 이런 상황이야. 뭔지 알겠지? 남자의 총 명수는 30명, 여자의 총 명수는 70명. 정시로 간 사람은 40명, 수시로 간 사람은 60명. 그래서 100명, 이렇게 100명에게 물어봤다라는 얘기야. 분류 기준 두 가지입니다. 정시로 갔냐, 수시로 갔냐. 아니면 남자냐, 여자냐, 분류 기준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시로 가는 사건을 A라고 할게요. 집합처럼 다루죠, 확률을. 자, 남학생을 B라고 잡을게요. 그렇다면 수시로 합격한 사람은 A의 여집합이 될 것이고 여학생은 B의 여집합이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자. 만약에 문제에서 자 B라고 물어봤어. 즉 한 명을 뽑았는데 전체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남자일 확률, 남자일 확률을 물어봤어. 얘는 전체 100명 중에서 남자가 30명이니까 뭐 이렇게 풀겠지. 그치? 굳이 우리가 기호로 나타냈구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풀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자 여자이면서 수시로 합격할 확률을 물어본다고 치자. 여자이면서 수시.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게 되죠. 그래서 얘는 P A 여집합, AND니까 교집합, B의 여집합 뭐 이런 식으로 풀겠지. 뭐 이게 어렵다는 게 아니야. 저 100명 중에서 40명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지. 이게 일반적인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전체 중에서 특정 사건의 집단.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한 명을 뽑았는데 남자였을 때, 즉 남자 중에서 정시로 대학을 합격한 사람은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치자. 또는 한 명을 뽑았는데 남자였을 때 그 사람이 정시로 대학을 간 사람일 확률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자를 안 보겠다라는 얘기야. 남자에서만 보겠다라는 얘기야. 한 명을 뽑았더니 무조건 남자였을 때 라고 해버리면 남자에서만 보겠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렇다면 원래 전체 집합은 S잖아. S. 그치? 100명이 전체 집합이었어. 그런데 한 명을 뽑았더니 남자였을 때, 즉 남자 중에서라고 말해버리면 전체 집합이 축소가 됩니다. 얼마로 축소가 돼요? 30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키워드는요. 전체 집합의 축소입니다. 전체 집합의 축소. 전체 집합이 달라지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만약에 답을 바로 적자면은요. 아, 남자 중에서 보겠구나. 남자 중에서 정시에 합격할 확률이 30분의 10이구나. 누구나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치? 남자 중에서 엄연히 전체 집합이 따로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요 전체 집합이 달라지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P 확률입니다. 정시 합격할 확률이기 때문에 A일 확률이야. 그런데 전체 집합이 달라져. 얘를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빠를 씁니다. 빠. 자, 남자 중에서입니다. 그래서 남자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B라고 할 수 있겠죠. B. A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전체 집합은요 B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내가 구하고 싶은 사람은 정시를 합격할 사람이죠. 이해 가요? 전체 집합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체 집합을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만약에 그냥 남자일 확률, 정시를 합격할 확률 물어봤다면 우리는 이렇게 썼겠지. P A 이렇게 썼겠지요. 그러면서 얘는 100명 중에서 40명입니다. 이렇게 했을 건데 전체 집합이 뭐가 되니? S지. 원래 있던 전체 집합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숨어 있어요. 애프터 서비스.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일반화됐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게 있어. 이게 전부 다 바이스가 있단 말이야. 바이스가 있는데 너무나 일반화된 거기 때문에 얘를 안 적어버려요. 오케이? 이해하겠어? 전체 집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적어주겠다라는 얘기야. 이게 키워드야. 이 조건부 확률에서 공식이 나오게 돼. 자, 그래서 공식을 정리하시자면 P, A, 바 B는요. 자, 전체 집합이 B가 되기 때문에 N, S가 아니고요. N, B가 분모에 오게 된다. 이해 가시지? 전체 집합. 그 다음에 분자는요. A일 확률을 물어봤지만 B 중에서 A일 확률, B 중에서 A일 확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B에 대한 개수가 아니고 A 교집합 B가 돼요. 이해하시겠어? A 교집합 B가 된다고. 왜? B 안에서만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집합이 됩니다. 얘가 바로 조건부 확률에 계산하는 공식이래요. B분의 A 교집합 B. 이해를 해.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B에서만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A 교집합 B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P, B바 A는요. 공식이 뭐겠습니까? N, A분의 전체 집합 그리고 N, A 교집합 B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서 분모 분자를 N분의 S로 나눠버릴 수 있어. N분의 S분의 S로 나눠버릴 수가 있어. 이래버리면 전체분의 B이기 때문에 B일 확률분의 전체분의 A 교집합 B이기 때문에 자 A 교집합 B일 확률 이렇게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야. 조건부 확률은 확률분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 원래도 마찬가지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할 수 있거든. 근데 원래 전체 집합의 확률은 1인 거잖아. 분모에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자, 근데 조건부 확률은요. 분모에 들어가는 녀석이 확률이 1이 아니야. 전체가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확률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조건부 확률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A일 확률분의 A 교집합 B일 확률, B일 확률분의 A 교집합 B일 확률 이런 식으로 확률로 계산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뭐가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죠 지금? 대충 알겠는데? 자, 그러면서 여기서 공식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곱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는 뭐였습니까? 확률 덧셈 정리는요. 합사건에 대해서, 합집합에 대해서 확률을 다루는 걸 덧셈 정리라고 했단 말이야. A 합집합 B는 A 더하기 B 빼기 A 교집합 B로 계산했잖아. 그런데 곱셈 정리는요.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걸 곱셈 정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집합에 대해서 원래 확률 구하려면 이렇게 하겠지. 너무나 당연히 전체분의 교집합 개수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잖아. 가장 일반적인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곱셈 정리는요. P, A 교집합 P를 구하고 싶은데 조건부 확률에서의 교집합, 즉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공식인데 자 그렇다면 봐라. 이 녀석이니까 A 교집합 B의 확률은 이 녀석이 넘어가가지고 P, B 곱하기 P, A, 바 B가 됩니다. 오케이? 이해를 하세요? P, A, 바 B에는요 분모에 뭐가 있어?
PB가 있어. PB가 없어지잖아. 그럼 분자에는 PA 교집합 B만 남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자, 다시 쓸 수 있겠네. 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은요, PA 곱하기 분모의 PA가 있어야 돼. 그렇다면 조건부 확률 중에서 바 A를 가져오겠지. 그리고 B가 있으면 A 교집합 B가 분자에 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분자만 남게 됩니다. 곱하시면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일단 여기까지인데 첫 번째 개념이 항상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를 택하였더니 A였을 때 B가 될 확률 이렇게 나옵니다. 한 가지를 뭘 했더니 A가 됐었을 때 B가 될 확률, 문제를 보시면은요 확실히 알 수 있을 건데, 자 일단은 셀을 펴세요. 셀으로 먼저 가볍게 이해시키고 가실 거예요. 자 일단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단순히 공식적인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 오늘은 쌤 빨리 끝내고 갈 수 있는 문제를 계속 연습할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자 22번 보시면 너무 쉬워. 공식만 알고 있으면 A일 확률이 0.5입니다. B일 확률이 0.4입니다.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0.2입니다. P, B, 바 A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여집합이 너무 많아서 시줘요. 그 모르간, 니 아나 모르나 그 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합집합이 여집합이 되고 여사건의 확률이 0.2라고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A 합집합 B라는 사건의 확률이 0.8인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치? 집합 문제인 거야. 집합 문제. 그럼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느냐? 합집합 알고 있고 A집합, B집합을 알고 있으니까 교집합을 구할 수 있고 이게 0.1이구나도 알 수 있습니다. 집합 문제예요. 집합. A 합집합 B는 A 플러스 B 빼기 A 교집합 B가 되니까 그러면서 P, B 바 A 경주나? B 바 A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분모에 P A 이게 전체 집합이야. 외우는 거야. 분자는 2개, 교집합 써주면 된다고 외우는 부분이야. 그래서 A일 확률 0.5분의 교집합의 확률 0.1 해서 5분의 1입니다. 단순히 공식 외워서 풀이하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쌤 문제들은 쉬울 거예요. 쌤 문제들은 자 327번 정리하시고 327번을 보세요. 겁나 쉬워요. 표가 그려져 버리면은요 가장 쉬운 문제가 됩니다. 자 300명을 대상으로 그래 제2 외국어를 했어요. 나는 독일어를 했습니다. 구튼 타크 독일하는 사람 역시 독일은 이미 많이 떨어졌군요.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은요 이 학생들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일 때 여기까지 슬래시. 자 그게 전체 집합입니다.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이 한 명 뽑았더니 무조건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이어야 해. 그 말은 전체 집합을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으로 잡겠다라는 얘기야. 그 학생이 여학생이라고 물어봅니다. 몇 분의 몇입니까? 일본어가 총 135명인데 135 중에서 여학생이 75가 되겠다는 얘기지. 어렵지 않지? 자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연습 한번 해봐야죠. 다른 건 되게 쉽거든. 331번 상급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런데 이거 어려운 문제야. 난 이거 안 할래요 하시는 분은 328번을 해보세요. 굉장히 쉬울 거예요. 331번을 푸는데 난 그 어려운 거 안 할래요. 일단 쉬운 거 할래요 할 사람은 328번을 표를 그려보세요. 표를. 분류기 좀 명확하잖아.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 자전거로 가냐 자전거로 가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분류기 좀 명확하니까 표를 그리세요. 남자냐 여자냐 자전거 타냐 자전거 안 타냐. 너희들은 여기만 완성시켜버리면 그 밑에 문제는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붙으면 상급 문제 풀어보십시오.
퍼센트로 나오면 전체를 100으로 잡아버리세요. 그냥 어차피 확률은 비율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필요 없습니다. 40%가 남자, 60%는 여자. 자전거는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24%, 76% 남학생일 때 자전거 아니구나, 잘못 적었구나. 자전거로 등교한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24%. 이게 24가 되는구만. 여기는 16이 되겠구만. 됐죠? 이렇게 그렇겠죠? 뭐 표본인 의도 아니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임의로 택한 사람이 남학생이었을 때 전체 집합은 남학생 전체 숫자가 됩니다. 40분의 그 학생이 자전거로 등교할 확률 40명 중에서 24명이 자전거로 등교를 했군요.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자, 31번 도전. 보시면 분류 기준이 명확하죠. 남자냐 여자냐, A 영화를 봤냐 B 영화를 봤냐, 이렇게 분류 기준이 아주 명확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 문제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A하고 B를 다 볼 수도 있다라는 것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둘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약간 다르게 표가 그려집니다. 남자 200명, 여자 300명. 저보다 한 편을 가려면 A 영화를 가려면 270명 학생에서 여학생이 A는 270명이 관람했군요. 여학생이 125명입니다. 표그리기. B 영화를 가려면 290명의 학생들 중에서 여학생은 110명입니다. 라고 했고,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두 영화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기 때문에 여기가 전체 집합이 돼요. 그렇지? 여기가 전체 집합이 돼요. 이거 두 개 더하면 560명입니다. 전체가 500명이 돼 주셔야 되기 때문에 교집합이 빠지셔야 되지. 60명이 영화를 둘 다 본 거다라는 얘기야. 자, 이게 전체 집합이 되죠. 전체 집합 중에서 자, 여학생 몇 명이야? A, B가 지금 잘못 찍었나? 잠깐만. 270명 학생 중에서 125명이 여학생, B 영화를 본 290명 학생 중에서 여학생이 110명인데 여자가 여자가 300명이었구나, 200명이었구나. 바뀌었네요. 어쩐지. 그렇다면 여기 몇 명이 있겠어요? 5반수만큼 있을 거 아니야? 35명. 끝. 어렵잖아. 이게 지금 사건 문제라고 나온 거야. 이것 중에서 이것의 비율을 얘기한 거지. 남학생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가 25명이 되겠네요. 땡큐. 이 중에서 남학생을 물어봤답니다. 이것뿐에 이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으면 되게 쉬워지더라라는 얘기야. 자, 이게 조건방률입니다. 조건방률이 가장 쉬운 건 표를 그릴 수 있을 텐데요. 두 번째로 내가 말했던 게 곱셈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다시 한번 우리 상기시켜보자. A 교집합 B일 확률, 즉 A이면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물어볼 때는요. 자, P 만약에 A로 시작하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왜? 분모에 A가 있어서 없어져야 되니까 P, B로 시작하면
P A 바 B가 되어서 분모에 B가 있어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솔직히 이건 식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너희들이 문제 풀 때 식으로 풀지 않을 거야. 그냥 중학교 때 풀었던 것처럼 풀 겁니다. 무슨 얘기냐? 332번을 봐봐. 자, 332번을 보시면 332번 두 개의 불량품을 포함해서 12개의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12개 중에서 2개가 불량품입니다. 제품을 한 개씩 2번 꺼냅니다. 2번 꺼낼 때에 모두 불량품이 아닐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자, 처음에 굳이 이제 이름을 쓰자면 처음에 지금 불량품을 뽑아야 됩니다. 그게 A라는 사건이라고 하자. 그치? 두 번째도 불량품을 뽑아야 됩니다. 그걸 B라는 사건이라고 하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자, 불량품 아닐 확률 잡아버리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첫 번째도 불량품이 아니고 두 번째도 불량품이 아니어라. 그대로 되겠구나. 이런 확률을 물어봤잖아. AND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집합입니다. 근데 얘 어떻게 풀래? 처음에 한번 뽑았어. 불량품이 아니고 싶어. 확률이 얼마야? 중학교 때처럼 12분의 10? 이렇게 되겠지. 자, 두 번째 뽑았어. 불량품이 아니래. 어떻게 되겠어? 11분의 이렇게 풀었잖아. 중학교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었단 말이야. 바로 이게 뭘 가지고 있냐?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야. 왜? 12개라는 전체 집합이 11개로 축소가 되잖아. 조건부 확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체 집합이 축소가 되는 거란 말이야. 11개로 축소가 돼. 왜? 먼저 앞에서 하나 뽑았기 때문에. 그치? 얘를 기호로 나타내자면 이렇습니다. 잘 봐라. 처음에 불량품이 아닌 걸 뽑을 확률이기 때문에 PA가 되는 거야. 근데 이 확률이 의미하는 건 불량품이 아닐 확률이 아니야. 처음에 불량품이 아니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두 번째도 불량품이 아닐 확률을 구한 거야. 즉 첫 번째 사건이 작용했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 축소됐다라는 얘기야. 이런 심오한 걸 포함하고 있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풀었어. 너희도 마찬가지야.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돼. 근데 얘를 만약에 소수령으로 써야 된다면 아무 생각 없이 풀고 그걸 식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식을 앞에다가 써주면 되겠지.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그치? 풀어놓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좀 천천히 나가면서요. 쌤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볼 거예요. 알겠어? 쉬었다 갑니다. GPD?